연봉 1억 원 받으면 통장에 얼마나 찍힐까요? 한때 연봉 1억 원은 직장인들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점이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그 시간을 꿈꿉니다. 연봉 1억 원, 물론 큰 금액이지만 4대 보험, 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연금 등 모두 차감하고 나면 생각보다 받는 실수령액이 얼마 안 됩니다. 연봉 1억 원 정말 커 보이는데 12로 나누고 매달 빠지는 다양한 비용들을 빼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실제로 너무 작아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계산할 때는 비과세 소득은 뺐습니다. 식대나 육아수당 이런 것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급여에는 포함되지만은 다른 걸 계산할 땐 다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받았다 치고, 그리고 이제 예상 월 소득액을 그냥 1억 원으로 계산하면은 한 달 단순 계산으로 12로 나누면 83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때 일단은 퇴직연금을 차감하죠. 퇴직연금은 급여의 12분의 1, 한 달 받는 금액의 한 8.33%가 이제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64만 원 정도가 퇴직연금으로 먼저 적립이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인데 회사가 반을 내고 근로자가 반을 냅니다. 그래서 4.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4.5%중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소득의 상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소득 상한이 한 6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요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83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상한액에 걸려서 26만 5,500원, 요 금액만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이 3.545%로 26만 5,600원.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해서 34,020원. 그리고 고용보험 67,000원, 소득세 원천징수. 요게 이제 한 60만 원 정도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계산한 거는 부양가족 3명 기준. 요 3명에는 미성년 자녀 2명 포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녀를 우리 집 기준으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 이제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또 추가로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차감하면은 총 공제 금액은 한 193만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수령액이 6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1억 원을 이제 받아서 한 달에 한 800만 원 이상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하셨을 텐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6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한액이 작년까지는 590만 원이었네요. 590만 원이 상한액으로 53만 1,000원이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최고의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53만 1,000원의 절반인 26만 5,500원을 원천징수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24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상한 기준액이 617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연봉을 높게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일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최고 24,300원 정도가 매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은 원천징수하는 거는 세금을 얼마 낼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부양가족이 얼마 있고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저 대충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먼저 대충 한번 떼놓고 그리고 연말정산 때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았던 항목들, 부양가족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해서 세금이 실제 발생한 게 얼마냐라고 계산해가지고 그걸 원천징수된 세금하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연봉 1억 원 중 2,300만 원 정도가 퇴직금 포함한 세금
4대보험 등의 명분으로 이제 차감되고 있습니다. 뭐 23% 정도니까 크죠? 생각보다. 근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뭐 일단은 내가 원해서 하는 저축은 아니지만 뭐 노후를 위한 강제저축이라 생각하시면은 조금 덜 억울하실 겁니다. 이 두 개가 비중이 상당히 높죠. 전체에서 뭐 한 3% 정도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23% 중에 10% 정도, 한 1,000만원 정도가 그냥 건강보험이나 다른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차감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간 790만원 정도를 원천징수했고 세금 납부를 했으니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이제 환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세금이 많으면 추징, 발생한 세금이 적으면 원천징수한 것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봉 1억 원, 매달 640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사실 4인 가구 생활비로 먹고 살만한가요? 제 생각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이고 자녀 학원비까지 지출하는 상황이면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차량까지 고급 차량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100만원 정도가 만약에 차량에 지출이 된다 그러면 저는 길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급 차들이 많이 굴러다니나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뭐 여유 있는 집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같이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 대비로는 차가 너무 고가 차량이 많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한 명당 학원비 한 80만원 정도, 매달 80만원 정도면은 영어 하나, 수학 하나, 그리고 뭐 이제 예체능이나 뭐 이런 거, 피아노나 이런 거 하나 정도 시키면은 그냥 매달 80만원, 100만원입니다. 많이 시킨다 하는 기준이 아니고 정말 아껴야지 하는 분들이 매달 한 80만원 정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뭐 일단 중고등학생 가면은 용돈 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달 정말 제가 이 자녀 용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용돈 도대체 얼마를 줘야 적당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애들은 아직은 용돈을 절제해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매주 용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1회씩 이제 용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필요한 이제 뭐 어떤 간식비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더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용돈을 운영하는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애들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한 100만원 정도는 애들 앞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직장인 중 연봉 1억 원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연봉 아니면 뭐 근로자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대부분 대기업을 기준으로만 얘기하는데 사실 대기업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20년, 30년을 근무해도 연봉 1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봉 한 6천, 7천만 돼도 중소기업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연봉 1억 원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640만 원 정도면 연봉 한 6천, 7천 정도 되면은 뭐 실제 통장에는 400만 원 안팎의 금액이 찍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자녀 교육비에 뭐 대출 받은 거 상환에 이런 것까지 하고 나면은 정말 먹고 살기가 빠듯할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순위로 이제 하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이제 이렇게 정리됩니다. S-오일이 가장 높은데 1억 6,832만원, SK텔레콤이 1억 4,590만원, 그리고 삼성화재가 1억 4,109만원, 그리고 삼성증권이 1억 4,100만원. 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뭐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뭐 이랬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연봉 자체가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연봉 자체는 낮은데
연말에 이제 주는 인센티브나 상여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굉장히 연봉이 많은 것처럼 보였죠.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연봉 순위에서 당연히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S51이 어우 뭐 압도적인 일입니다. 2위하고도 차이가 2,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S51 직원들은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NH투자증권에 근무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저는 사실 좀 말렸거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가서 이제 주거비도 그렇지만은 아이들 교육비나 이런 걸 생각해도 한 달에 대치동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애들 앞으로 한 200만 원 이상은 써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뭐 자녀 하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연봉이 높으면 이런데 올인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놈이 생각보다 연봉이 높겠구나. 평균 연봉이 저 정도면 이제 제 나이에 부장급이나 이제 뭐 본부장급이 되면은 연봉이 뭐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막상 연봉 1억 원이 되어도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고 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어 쓸 수 있는 돈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내 집 마련을 하고 평균 수준의 이제 사교육비를 지출하려면 연봉 1억 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맞벌이 해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원. 뭐 금수저로 부모님이 뭐 대폭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면 순수하게 내 돈을 모아서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암울합니다. 이자 포함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500만 원씩 모은다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40년을 모아야 10억 원입니다. 200만 원씩 저축하기도 힘든데 그 저축을 40년간 지속해야 10억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정도 되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복리효과를 생각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복리효과 당연히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저축만 한다 생각하면 시간은 좀 줄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10억짜리 집을 100% 내 돈 가지고 사나요? 대출을 받아 이제 이자를 갚는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시간은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파트 시세가 뭐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갚는 원리금에 대한 부담도 줄고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도 과거와 같이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조금은 보수적으로 내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 주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도 비싸죠. 지방도 그렇고 지방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주거 비용이 낮은 도시일수록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그만큼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이라고 그리고 교육비나 이런 게 뭐 먹고 사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뭐 지방에서 농사 짓거나 이러면 모를까 지금 지방에 가도 대부분 이제 쇼핑이나 이런 거는 뭐 이마트에서 보고 홈플러스에서 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뭐 서울하고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재래시장 접근성이나 이런 거 서울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에 살 수 있는 도시일 수 있거든요. 물건 뭐 음식값이나 이런 거는 서울과 진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가면은 제일 놀라는 게 허름한 식당에 가서 뭐 백반이나 뭐 국수 한 그릇 먹어도 서울의 뭐 아주 유명한 집 가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도 연봉이 높으면 떼는 건 많지만 연금 자산이나 이런 건 많이 쌓이죠. 뭐 내가 원해서 쌓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노후 자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은 매달 60만 원 가까이 징수된 세금을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일단은 이거는 뭐 잘 활용하셔야 되고 세액공제도 잘 활용해서 원천징수된 세금 중 최대한 많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도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억대연봉은 예전에는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교육비, 집값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은 지금으로는 실제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통장에 찍혀야 그래도 좀 먹고 살기에 좀 여유 있을 만한, 그렇다고 뭐 무리해서 뭐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이거나 뭐 엄청 고가의 집을 살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정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해외여행도 나갈 수 있고 좋은 차를 한 몇 년 주기로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연봉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억대 연봉도 힘든데 억대 연봉이 된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그동안 뭐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고 최근에 이제 뭐 물가 엄청 뛰고 있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연봉이 올라왔던 그나마 이제 대기업 직원들은 버틸만 하겠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연봉이 정체되고 있거나 일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영업 소득이 점점 줄고 있어서 이 고공하는 물가 대비로는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억대 연봉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